안녕하세요. 뿅하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 홍예진 PD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네.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전편쯤에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가는 아이템 말씀해도 되나요? 그게 네, 그럼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많이들 그래서- 또 뽀얀거탑 인기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네. 사안을 좀 해야겠구나 뽀얀거탑에서는 뭐 그런 이재명 대표 생각까지. 피습 사건을 우리가 다뤘는데 네. 그 편을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보시기도 네. 하고.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SBS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SBS 뽀얀거탑은 어떤 견해가 있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뭐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견해가 다른 부분, 그리고 그때 제가 뽀얀거탑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다친 정치인을 갖고 사후적으로 막 그런 응급의료나 이런 걸 따지는 게 너무 비정한 것 아니냐, 냉정한 것 아니냐,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지금 지방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벌어지니 그분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도 컸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상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의 상처와 겹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냉정하게 따지는 것 아니냐, 이 네. 부분과 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픈데 아픈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네. 본인의 인생은 본인한테 달렸고 그게 결과가 잘 나왔을 때보다 안 나왔을 때 아쉬움이 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가 의사니까 친구들 주변 분들 막 하잖아요. 저는 지금은 어떠냐면 네. 예전에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는 이분이야라고 하는데 지금 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와 사람 환자와의 만남도 어떤 궁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그런데 그 궁합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사적인 이런 개인적인 경험으로 약간 많다는 이유로 어렌지하는 것은 조금 오만한 판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의료적 시술은, 의학적 시술은 잘 될 거를 예상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병원과 그런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잘될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긴다는 네. 거죠. 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아쉬움이. 일단 조동찬 말 들어서 이렇게 됐다. 네. 그리고 너무 아쉽다. 그냥 우리가 우겨서라도 해야 되는, 그렇게 어느 병원으로 갈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는 아픈 환자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냉정하게 비판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이게 왜 의료계에서 이런 게 나오냐. 네. 이 의료계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현재 우리 계속 지방 필수 그렇죠. 의료 이 문제가 우리의 화두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딱 지방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그런 바운더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날 이제 선배님께서 뭐 본인의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가족들의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다행이네요.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면. 서로 달지 않았지만 네. 그날 이제 방송 당시에 지역 의료 이제 기관들에 대한 입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저희가 안 했던 느낌도 있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렇군요. 이게 뽀얀 거탑에서 얘기한 것과 그리고 이제 제가 뭐 TV 프로그램 아니면 라디오에서도 전에도 저희가 근데 많이 했는데, 다룬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고소를 했죠. 그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왜 이 의사들이 고소를까지 이어지느냐 때문에 제가 좀 더 얘기를 했던 거라서 아마 뽀얀 거탑에서는 그 부분을 덜 얘기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을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의 논란은, 제가 예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논란에서도 제 스스로 되게 참 어려웠던 부분이,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처음에 질병에 의한 죽음으로 이렇게 진단서를 내렸죠. 제가 그걸 아니다, 이건 외인사다, 적어도 기타 및 불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대포라는 폭력,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해서 진단서를 바꿔야 된다고 기사를 썼다가, 그때 제가 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물대포로 민주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을 국가 공권력이
물대포를 하는 이 행위의 논란보다 진단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건 정말 우리 물대포란 이 물대포를 어떻게 쏘야 될 건가? 정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라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 국민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느냐가 훨씬 더 논쟁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 부수적인 게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게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어떤 테러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테러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현상으로 드러났지만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토론을 넘어서는 테러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되는데 이 의료적인 논쟁으로 이게 더 커지면 의료적인 논쟁도 하나가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그 나와 정책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물리적 테러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물리적 테러 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사이버적인 테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네. 더 치고 화두가 올라가서 되고 화두가 되고 되는 있으니까. 거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네. 아마 그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뽀얀거탑에서는 그 부분을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의료계의 이런 취재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만 좀 자제를 했었고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했던 고발을 한 스트레이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뭐 예. 충분히 보충 설명이 또 된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아니 그런 부분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막 이제 짤로 돌고 있고 어쩌고 이제 한다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후속 토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예. 제가 이제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주제 한번 다뤄달라. 이런 거 주시면 그런 것도 건강 괜찮을 것 상담 같아요. 말고도 건강 상담은 사실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전문의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찾아서 물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예, 수 있죠. 말씀드리는데 그거 말고도 어떤 주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라디오에서 갑자기 도파민 중독을 라디오 PD님이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날 또 마침 오전에만 딱 그 원고를 마감하고 오후가 비어 있어요. 네. 와,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취재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주간 조동찬이라는 8시 뉴스 코너에서 그걸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주가 될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나요? 다음 회차에는 도파민 중독을 할 거예요. 근데 도파민 미리 말씀드리자면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틀린 말이 어떻게 이렇게 유행이 되는가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고 근데 그건 있죠. 이 도파민 중독을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뇌과학자로 나오지만 제가 아는 뇌과학자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AI 전문가도 있잖아요. AI 전문가들 인터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전부 다 죄다 특허가 걸리고 뭐 그래서 인터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AI를 그분에게 이제 한 분에 찾아가서 처음에 1시간 강의 받고 점심 먹으면서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또 강의 받고 했는데 제발 인터뷰 좀 해달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시중에는 많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틀렸지만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 현상이라고 불러지는 것들을 현대의학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다음 주제든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는 뭐냐면 도파민 중독이 어딨어. 왜냐면 신경외과에서는 파킨슨 환자한테 도파민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도파민 처방을 해서 온오프 뭐 이렇게 심텀은 있어요. 썼을 때 끊었을 때. 근데 도파민은 중독 어딕션이라는 거 안 맞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왜 도파민 중독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출발했지만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네이밍하고 그리고 그 네이밍이 실은 도파민 때문이라는 게 잘못되긴 했지만 그럼 그 네이밍이 되는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어떤 것 때문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실험들이 돼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고해 주시는 건가요? 예고.
이번 주제는 딴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건강 상담 메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한정적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든 듣고 싶은 이야기, 논란이 됐던 거 다시 해명해주세요. 이런 것도 상관없고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네. 네, 저희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인공지능에 네.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이거 워낙 광범위하니까 오늘 우리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인가요? 유일 아나운서는 우리 챗 GPT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사용해본 적 없어요. 네. 저는 사용 자주 하는 편이. 자주 해요? 어떤 걸로 뭘로 사용하나요? 사용하세요? 좀 요약해야 될 내용이 있다거나. 네. 근데 학생들 요즘 많이 사용해요? 네, 대학교에서도 아. 엄청 많이 사용하고 긴 글을 솔직히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요약해주면 거기다가 그것만 내용을 읽는다. 복붙해서 이거 요약해줘 하면은 이렇게 완전 제목이랑 믿을만해요? 네, 본문이랑 이렇게 다 해서 요약을 해주고 또 아까 그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뭐 면접 질문 같은 것도 거기서 이제 짜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 시험 문제 같은 것도 음.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중요한 그러면,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시험 쳐보면 많이 쪽집게가 돼 있나요? 근데 비슷하게 나왔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거 말고 네. 그런 이제 우리는 일로 그러니까 어떤 이과적인 문제로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거 말고 문과적인 영역, 예를 들면 나의 고민이나 음. 친구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도 챗 GPT랑 뭐 대화를 해본 적 있나요? 아직까지 AI랑 그런 대화를 20대 초반이라 네. 외롭지 네. 않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은 네이버 지식창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음. 뭐 구글 뭐 음. 서치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뭐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뭐 검색하냐 그 사람 아니 챗 GPT가 대답해 주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게 네. 이제 의학계에서도 뭐냐면 AI는 뭐 사실 뭐 걔네가 학습하는 거는 뭐 걔네는 공부도 지치지 않게 하잖아요. 막 하잖아, 마구 하잖아요. 근데 걔네가 모든 의학 서적과 논문을 꿰차고 그것을 계속 학습하면서 의학적인 지식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우리 특유의 인간의 그 무엇,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네, 네. 공감은 지난번에 분노 시리즈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노의 반대말을 공감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분노학자가. 왜? 분노는 화는 왜 생기냐면 제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죠.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 화를 쌓이지 않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거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네. 이 특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없는 네. 이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 자마라는 네. 미국 의학회제 되게 좋은 저널이에요. 미국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어요. 195개의 아픈 상황들을 거기는 이제 인터넷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진료를 통해서 사람 의사가 답변을 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겠어요. 비교하게. 네. 그리고 그 답변을 갖고 이게 사람 의사가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모르게 한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겠어요. 자, 어느 게 더 퀄리티가 높았느냐? 네, 당연히 인공지능이 퀄리티가 높았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수를 그러니까 퀄리티 면에서 뭐 매우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해서 점수를 주게 했어요. 인공지능이 당연히 높은 건 예상 가능하죠. 얼마 높았느냐? 3.6배 높았어요. 사람 의사보다. 점수 잘 받았는데. 지금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의학 아이고. 지식은 사람 전문가가 평가하기에 사람 의사보다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네. 높아요. 물론 이거는 단순 질문 뭐 이런 거긴 하지만 네네네. 어떤 CT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이런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평가가 있었어요. 환자가 느끼기에 나를 공감해 줄 것 같은 이 공감, 엠파시라고 하는데 받는 느낌?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좋으냐? 이건 당연히 사람이 높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높았어요. 네. 몇 배 높았을 것 같아요? 대충 찍어봐요, 대충.
아까 전체 점수가 3.6배? 예. 많이 높은가 보네 이거보다. 5배? 저도 5배 5배. 9.8배였어요. 이게 어떡하지? 와.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해봤어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걸었죠. 그 논문 딱 보여주고 이거 전문가 인터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문가 섭외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해달라 했더니 이제 챗GPT 유료로 사용하는 연구원 한 분을 딱 섭외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는 챗GPT 뭐 공감 능력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너 잘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했더니 그럼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본인 컴퓨터에서 딱 하더니 한쪽 구석을 가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여긴 안 된대요. 그랬고 이게 뭐길래요? 했더니 이게 여태껏 본인이 챗 GPT에게 물었던 항목들이래요. 네. 가린다는 건 그게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가린다는 게 좀 사적인 이게 본인이 대화인가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물어보는 것도 사실 사람한테는 물어보는 게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까봐 못 묻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감정인 거예요. 맞아. 예? 그런 것들도 그것도 사실 영어 실력 영어 단어 물어보는 게 왜 감정이 나지? 근데 그것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가 아닌 태블릿 PC로 바꿨어요. 태블릿 PC는 이 지문이 안 뜬대 안 보이는데 화면상에. 그래서 촬영이 된 거예요. 그분의 이거를 가리기 위해 이제는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챗 GPT가 이런 정도까지였구나. 본인의 질문을 가리고 본인만 이제 볼 수 있는 영역에 어떤 이런 것까지 개인적으로 딱 들어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얘가 조금 뭐 기특할 때나 특이할 때가 어떤 때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 갑자기 모르는 자기도 뱉었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툭 내뱉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예를 들면 누구랑 뭐가 맛있어? 이렇게는 너무 그거는 네이버 지식창에도 물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네이버 지식창은 내가 너무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존이라고 합시다. 기존. 네. 기존에 제가 검색했던 게 사실 네이버하고 지금은 사실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사용합니다. 근데 뉴스를 검색하는 건 네이버나 다음을 하고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구글을 사용합니다. 네. 참 구글은 희한해요. 아무튼. 근데 뉴스는 네이버나 다음 우리나라 걸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친한 관계는 아니고 한 3년 정도 만에 만나는데 너무 격식적이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 이 디테일이 들어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추천은 근데 지난번에 뭐 이건 어때? 뭐 낙지는 어때? 그러면 너 지난 3년 전에 어디 낙지는 싫다고 했잖아. 이거를 딱 얘기해 준대요. 본인도 얘한테 얘기했는지를 까먹는 걸 얘는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해 준대요. 와, 그러면 저도 뭐냐면 그분은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분이었는데 이거 나도 할까?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셨네요. 뭐 그렇겠죠. 아까 그분이 얘를 그렇게 그러니까 유료로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나왔을 때부터 바로 사용하셨나 봐요. 전문분인데 연구원인데.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그 의학 195가지 의학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챗 GPT가 챗봇이 작성한 답변에 더 공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기억은 정보죠. 그걸 토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얘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이 사람은 어떤 거에 되게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너는 특별히 더 아팠겠구나. 그걸 보면 그런 게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요즘 공감에 대한 걸 많이 고민해 봤는데 네. 그것도 공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건데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친구들한테 나의 이제 힘든 고민을 토로했어요. 그러면 공감을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저에게 공감을 해주냐면 너 너무 힘들었겠다. 이제 오바스럽게 정말 나는 그 상황이었으면은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힘든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준 문장을 쫙 나열한단 말이죠. 네. 그거를 들으면 오히려
지금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가 얘가 너무 그거를 해결할 게 아니라 이걸 더 들춰내면서 너 어떡하냐 이렇게 이게 제가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왜 물어봤냐면 제가 말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건데 자 텍스트로는 지금 뛰어넘었어요 AI가. 네. 근데 우리의 삶은 텍스트만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3차원 시공간에서 우리는 공간을 시간과 따로 분리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네. 엄격하게 말하면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직 현대 물리학자들이 도대체 시간이 뭐야?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하.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이런 같은 이 면으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아무튼. 네, 너무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아니니까. 네,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많다면 가장 우리가 시간이라는 데면 시공간이라는 거는 있다. 네. 달라진 갔다 왔다 하는 속도가 어떤 나의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시간과 공간이 함께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가는 거는 3차원의 세계 오프라인에서는 텍스트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3차원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텍스트로는 언어만 갖고 하죠. 그렇죠. 언어만 갖고 하는데 3차원은 언어 외에 뭘 하죠? 표정이나 몸짓이죠. 이게 말투. 비언어적 전달 도구라고 하는데 이 비언어적 전달 도구가 커뮤니케이션에 작동하는 비율을 문헌마다 다르지만 최소가 52%고요. 그럼 절반 되는 거죠. 최대는 90%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90%가 뭐 한다는 거는 9배 많다. 1대 9니까. 그렇죠? 오히려 말로 하는 것보다 표정과 몸짓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엄마와 아기를 보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어떤지 뭐한지 다 알아요. 엄마는. 그리고 엄마들 다 몰라요. 아니 근데 많이 알아요. 누구보다 많이 알지.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다는 모르는 건 맞아요. 되게 답답할 때 많아요. 근데 얘가 어떤지는 얘가 얼굴 표정 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애기뿐만 아니라 뭐 3살, 4살 정도 애들은 얘가 지금 뭐 했다 하는 거를 얘를 더 잘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게 엄마라고 하면 아빠가 지금은 더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게 그렇죠.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할머니면 할머니. 예? 그 부분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많이 본 사람이 많이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언어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한다는 걸 알아낸 거고 반대측도 해봤어요. 아기 측면도 얘가 어떻게 보면 아기도 똑같아요. 그냥 엄마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엄마라고 해서 엄마로 할게요. 이 부분들 되게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 이런 것들 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저 이번 생은 그냥 저는 꼰대니까 저는 그냥 엄마가 키워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 너무 됐어.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네. 아니 너무 그런 사건 할 때마다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 생은 그냥 꼰대로 살래요. 제가 그냥 제 위주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아기 때 이렇게 했던 것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웃거나 무표정하거나 하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의 무표정을 엄마의 웃는 모습과 엄마의 무표정을 아기는 말 못하는 아기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맞아.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그것은 아직 AI가 못 따라온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요? 네. 무슨 소리야? 얼굴 표정 알아맞추는 거 열나 잘해 인공지능이. 실제로 그거를 논문을 찾아보면 여러 회사들이 자기가 개발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페이셜 그러니까 이모션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안면 감정에 알아맞추는 정답률 90% 넘는다고 막 해요. 네. 그런 논문 많아요. 네. 사람이 평균 한 70% 맞추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2020년에 영국 런던 칼리지 그러니까 런던 대학 그러니까 거기는
런던 칼리지는 이렇게 옥스퍼드나 뭐 이거하고 막 연결된 되게 어쨌든 연락 이제 유명한 대학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그때 처음 알았어. 아 이게 깊이가 있어요. 즉각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람 이 브레인과의 이런 아주 정밀한 거는 세계 모든 학자들이 딱 2개 대학을 봤습니다. 하나가 런던 대학이고요. 두 번째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쌓여 있는 이 저기가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변개가 있을 때는 그때 깊이가 나타난다는 거 저 처음 알았는데 모든 대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버드, MIT도 다 거기 대학 자료 보고서 모든 자료 냈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때는 그쪽과 이쪽을 양쪽 대학을 다 팔로우해서 그걸 받아본 다음에 국내 교수님들한테 묻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그런 대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걔네들이 인공지능이 90% 맞춘 거는 어떤 걸 맞췄냐면 사람한테 홍 PD 웃는 표정 해봐요. 딱 찍고 화난 표정 해봐. 화난 표정 해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찍어가지고 6가지 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이 실제로 화난 사람에서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 모습을 쭉쭉쭉 했더니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시받은 표정은 걔네들이 잘 맞추는데 사실 지시받은 표정은 페이크로 쓸 수 있잖아요. 안 기쁜데 와 울라 웃음도 좋아 막 하잖아요. 우리 제가 그런 주로 걸. 방송에서 많이 예. 쓰는 미소죠. 네. 이거는 못 맞힌다는 거예요. 예? 그게 거기서 드러난 거. 그 연구에서. 그래서 아직 못 따라와. 그리고 이런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섭렵 이게 보편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거는 이렇게 횡적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한 100만 명, 1000만 명, 이거를 하는 건데 실은 사람의 표정을 아는 것은 여러 사람의 표정을 아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내가 이제 홍 PD라면 홍 PD의 100만 개의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그걸 습득하는 게 더 잘하는 거죠. 아니야, 홍 PD 지금 웃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쟤 지금 딱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제가 문 닫는 소리만 들려도 쟤 뭐 무슨 일 있어? 발소리만 들어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나에 대한 정보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뭐 또 나중에는 또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은 네. 근데 그거는 상당 부분 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명에 한 개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100만 명, 1000만 명은 그렇게 돈이 많이 그러니까 그거는 100만 명, 1000만 명에게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지만 조동찬의 표정을 100만 개 연구한 거는 조동찬한테밖에 못 팔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업성이 모르겠어요. 사업성을 어느 천재가 그거를 해서 사업성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관계 가족은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게 됐지. 그렇죠. 네. 돈 없이 나에 대한 100만 가지 정보를 본인들이 습득한 거고 다른 사람은 공짜로 내 거를 100만 개의 정보를 할까요? 사실 AI가 접근하는 이유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업적인 이유가 발동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친밀 관계에서만 이 개인에 대한 정보가 습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한 AI가 조동찬에 맞춰서 조동찬 거를 100만 개를 습득해가지고 한다면 정말 얘는 진짜 그럼 걔랑 뭐 사랑하겠죠.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나에 맞춰서 맞춤형 대답을 해준다면 근데 이건 상업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상업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그래서 아직 이 상업적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앞서 유일한 아나운서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건데 이렇다면 AI는 100% 우와 저 사람이 더 공감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에서는 약간 찝찝하잖아요. 뭐지? 그리고 뭐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기사에 썼을 때는 온라인에서 야 너 정말 축하해 너가 이런 거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냥 최고 이렇게 하면 판단은 첫 번째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최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이 했던 야 제가 저렇게 최고 하는 거는 최고의 야 제가 저런 적이 없어. 완전히 달라지잖아. 아. 이런 부분은 아직 인공지능이 못 따라온다. 음. 다행스럽게. 음.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투자하겠느냐. 조동찬한테만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조동찬한테만 팔릴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를 또 해가지고 공통된 부분 찾고 뭐 샘플 뭐 해가지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공감 능력을 뛰어넘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그렇구나 해서 이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하는 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사람의 몸짓과 표정으로 하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 부분을 하는 이것에 대한 영역은 아직 못 따라왔고 그리고 뭐냐면 인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의 그냥 그러니까 물론 뽀얀 거톱 자체가 모든 게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건 역시 많은 사람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보다 사람을 깊이 있게 아는 방향이 본질적인 방향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맞긴 한데 어쩔 때는 챗 GPT처럼 단순한 게 부러울 때도 있네요. 너무 우린 복잡하잖아. 칭찬을 해줘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챗 GPT를 사용했던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정신건강의과 전홍진 교수는 환자들이 챗 GPT를 사용했던 분들을 모아서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 1시에 갑자기 어떤 우울증이 좀 심해요. 그러면 걔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 뭐라고 뭘 하십시오. 뭘 멀리하고 그러면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 밤 새벽 1시에 짜증내고 뭐하고 상처받을 수 새벽 있는데. 1시에 정신건강의과 전문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아주 다단한 것들을 안 거쳐도 되니까.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은 질문이 명확해야 답을 해주는데 네. 내가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뭐가 우울한지 뭐가 어떤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질문이 야 나 지금 좀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그럴 땐 떡볶이를 드십시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질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얘네가 잘 될 방법이 아직은 없다. 네. 물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아직은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직은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즉시성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 때문에 과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구도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사람이 보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의료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저도 그건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그 챗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면서 뭐 마치 베프가 한 명 있는 것처럼 공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거 저는 뭐냐면 제 사례자는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베프예요. 가리잖아. 아니 그게 얘기만 아니면 할 수 뭐냐면 있는 이제 가린다는 거의 의미는 알잖아요. 저도 뭐냐면 네. 누가 딱 제 방에 딱 들어왔을 때 가리고 싶은 걸 제일 먼저 딱 던지거든요. 막 방에 들어왔을 때? 뭔데요? 얘기 못 하나?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건 군의관 때인가요? 아니면 제가 페로 때 그때 뭐 제가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주식을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공부했던 제가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공부 안 해가지고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막 차트 분석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막 고승덕 변호사님이 쓰신 그 책 있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잘 명쾌하게 썼다고 생각해요. 되게 그다음에 그런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간 이유는 맨 마지막에 이제 비매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팔지 않는 주식책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2006년이었으니까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다 작전이다. 작전이 어떻게 들어오나. 그러니까 뭐 이런 무슨 분석 뭐 이런 게 다 의미 없다. 그래서 작전이 들어오는 신호, 작전이 나가는 신호.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방에 그게 있었죠. 그러면 누가 딱 들으면 제가 그 부분부터 딱 감추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린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뭐 잘못하거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책이라든가 이상한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가리는 거죠. 그거 말고도 가리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영어를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 가린다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는 아주 내밀한 친구 아니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떤 분들은 내밀한 친구처럼 하고 있구나. 네. 우리 그 영화도 있지 않나요? 허라는 영화 제가 이제 잘 기억이 HER 그녀 그게 인공지능과 어떤 남자와의 이거 아닌가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네. 아니 이거는 제가 통편으로 본 게 아니라 무슨 유튜브에 요약 이걸로 봐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일단 저는 뭐냐면 걔한테 넘길 건 넘기되 그럼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질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던 배움이 됐던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이 챗 GPT랑 대화를 한다면 비밀 얘기 뭐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많죠. 빨리 안 나오네. 많은데 저 뭐냐면 제가 하면 야 이 기사를 많이 보게 하려면 제목 어떻게 달아야 되냐? 너무 힘들어요. 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유튜브 이거 응. 유튜브로 이게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오. 근데 실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도파민 중독 현상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언어긴 하지만 말씀드리면 계속 잘못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뽀양어탑을 들으시는 기자님들 계시나? 그러니까 보좌관님들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언론인은 방송인은 쉽게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더는 이제는 찾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게 예?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어떤 것이든 대답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분법으로 이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비전문가들 지금 예를 들면 그 비전문가와 같은 병원에 있는 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 이분이 더 전문가라서 그분은 방송에 안 나오시겠다 인터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건 비전문가들 그냥 말로만 뇌피셜로만 하는 애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더 그래도 좀 더 전문가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는 전문가를 찾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왜곡돼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물어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가 하면 되지? 진짜지? 그다음에 이거 유튜브에 막 조회수 높게 걔네 순환고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비주류 방송인인가요? 그러면? 완전 비주류죠. 완전 비주류죠. 그러니까 제 뉴스가 조회수가 10,000만 나와도 너무 감사한 10만 나오면 완전 감사하고 뭐 예전에는 뭐 그랬죠. 예전에 그러니까 제일 잘 나왔던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뭐 섹시한 제목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게 옐로우한 제목 섹시하다는 표현도 약간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건데 주목받고 끌릴 수 네. 있는 제목.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게 성적인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물론 성적인 거 잘 나오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이번 생에는 그런 건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잘 나오는 건 저도 알아요. 네, 알아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서 그런 성적인 이거를 소재로 해요. 의사들이 하는 것들 중에 그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아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되게 잘 나온 게 뭐냐면 그 2018년에 작고한 그 암 환자 단우에게 있어요. 말기암 환자였는데도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그게 페이스북에서만 700만이 넘었어요. 페이스북에서만.
그러면 유튜브와 뭐와 다 합치면 한 1,000만 정도가 되겠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한테도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도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건데 아니야. 내가 뭘 전혀 그렇게 많이 보시리라고 예상조차 못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없어요. 너무 안 보신 너무 저는 이 뭔가가 이게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어떠냐면 어떠니 나는 조동찬은 대중성이 없다. 대중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데. 맞아요. 내가 부족한 대중성을 어떻게 컴펜세이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네. 만약 걔한테 물어본다면 이걸 제일 물어보고 싶어요. 선배님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기자님 방송님인 줄 잘 몰랐네요. 표 얼마나 진정성 있죠. 아니 고민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시는지 몰랐어요. 아니 좀 네. 그러니까 좀 버릴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뭐가 부족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장점이 없는 사람도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드러난 것은 대중성이 별로 없다는 약점 커다란 약점이 있다는 걸 저는 간파하고 있어서 대중적인 거를 어떻게 컴pen세이션 하느냐. 네. 예를 들면 인원이 가장 좋은 건 회사가 사실은 대중성 있는 사람은 붙여주면 돼 보도국에서. 네.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면 전부 다 각자 좀 빠득빠득 이렇게 굴러가는 체제니까 대중성 있는 누군가를 뭐 저한테 붙여줄 수 있는 여론은 없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내가 부족한 거를 좀 대중적인 이런 분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건 뭐가 될까요? 그다음에 계속 잘 나오는 조회수 그런 거 100만 넘어가는 유튜브나 이런 난 것들의 그것도 제목을 뭐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 저도 근데 저는 뭐냐면 모르겠어.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예. 저희가 새로운 매체가 이제 뜨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방송인으로서 그런 거는 어떤 매력을 끌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 맞긴 맞아요. 오늘 챗 GPT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공감 능력은 아직은 그래도 인간이 더 나은 면이 있다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네, 요즘 뭐 공감이 화두인 경우가 참 많은데 인간이 가진 고유의 능력, 공감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맞아. 그리고 오늘 뭐 네. 그러니까 짐을 왜 화장했다고요? 왜 쫙 빼 있고? 오늘 너무 예뻐갖고 예. 무슨 언니 날이에요? 방송하고 왔는데 밀렸네. 무슨 날? 풀 메이크업 네. 했는데. 데이트. 그러니까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는 평소에 할 거 아니야. 네, 좋겠다. 특별한 날이 아닌데 제가 네. 요즘에 너무 네. 안 꾸미고 다녀가지고 회사에서 썩고 있었나요? 네, 자꾸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얼택이라고 하거든요. 얼굴이 건택이 왔다. 내가 너무 요즘에 못생겨 보인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또 출근을 늦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나가는 되게 김에 예쁘네, 진짜. 조금 꾸미고 와보자 네. 해가지고 꾸며봤습니다. 뭐 좋아요. 뭐 저는 근데 결과가 꾸미는 모습든 좋습니다. 꾸미는 모습든 안 꾸미는 모습이든 저는 되게 약간 대중성이 또 없는 게 저는 예전에 연애를 할 때도 네. 당시 여자친구 뭐 대학교 1학년 때 간 만나 그 친구가 화장을 한 모습도 좋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모습은 아침에 딱 봤을 때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맨 얼굴에 안경 끼고 온 모습이 제일 좋았거든요. 나 그런 남자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냐. 다른 물론 거겠죠? 화장하고 뭐 예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모습은 맞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얼굴에 대한 어택을 실은 남자들이 계속 잘 꾸미고 치장하고 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매력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오해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니다. 남자라는 동물이 그런만은 아니다.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뭐가 좋은지. 달라서 뭐 어떻게 보편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번 머리 안 감고 안경만 끼고 있으면 또 그것도 아니, 별로니까 근데 한 물론 번씩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괜찮지 않아요? 지저분한 건 싫었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일주일 뭐 머리 떡져가지고 하는 거 싫었는데 뭐 그러면 어제 알고 보면 그것도 메이크업 다 한 상태로 안경만 낀 걸 수도 있다. 어젯밤에 머리 감았는데 어젯밤에 머리 감고 뭐 정도는 안 되는데 머리 묶고 그러면 떡지거나 기른 건 아니잖아. 그럼 깔끔해 보이는데 화장 안 하고 머리 무슨 묶고 포인트인지는 완전 충분히 알겠어요. 네. 네. 여자들도 그래요. 너무 막 꾸미고 나오면 남자가 약간 꼴값 떠네 이런 느낌. 나가도 되는 거죠?
내추럴한 게 매력이 아니 근데 있죠. 우리는 네. 그 유일한 아나운서하고 이번 생은 그러니까 꼰대처럼 가서 그냥 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이제.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다 말을 놨어. 그냥 말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예. 놨어. 맞아, 맞아. 놔야지 네, 또 놔야- 대중성이 네. 있을 수도 있다 거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